네, 저는 김병훈 교수님의 리비도의 소망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 자체가 저는 처음에 제목을 왜 이렇게 지으셨지 했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을 빗대어서 이제 교수님께서 증상 분석을 같이 써내신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이 비유를 조금 알고 가야 되는 게, 일단 밭이라고 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우리의 이제 신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신체 감각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씨앗이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하는데,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씨앗이라는 거는 이 존경 대상의 말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그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결국 존경 대상의 그러한 말을 수용하는 게 바로 이제 좋은 밭으로서의 태도이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밭이 사실은 일궈지기 위해서는 거름이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관리적 차원에서의 그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상태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에너지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떠한 대상을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혹은 어떤 거를 이제 수용하거나 배워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를 밭으로서 빗대고 거기에서 이제 심어지는 씨앗이 이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그러한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걸 이제 리비도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리비도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이 성적 에너지, 즉 쾌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만 이제 육체적인 부분에서만 국한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로서까지 이제 범용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이 리비도라는 단어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을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정신적 쾌락에서의 리비도를 설명하는 건데, 근데 이제 리비도 발달 이론에 대해서 내놓은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이트가 바로 그 시작을 여기에서 이뤄내고 있는데, 프로이트는 자기성애주의에서부터 이성애주의로 발달한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에서 대상으로 향하게 되는 게 이러한 프로이트의 입장에서의 리비도 발달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코학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리비도 발달 이론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서 리비도 발달이 이루어지느냐 한다면은, 우리가 리비도를 발달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정서성의 발달 단계도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이 네, 일단 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러한 그 정서성의 각각의 그러한 질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단계를 획득하고 순차적으로 일어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그 네 가지 비유죠. 첫 번째는 이제 씨앗이 아예 뿌려지지 못한 대상들인 거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돌밭 위에 뿌려진 그러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가 가시덤불 아래에 이제 뿌려진 그러한 씨앗이고, 마지막이 좋은 밭. 이거를 이제 그 심리구조 네 가지로서 비유를 하고 계신 게 분열 구조와 경계선 및 자기애적 구조, 그리고 신경증 구조, 마지막으로 정상인격 구조,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13장을 그래서 가져왔었거든요. 한번 읽어보자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첫 번째 분열증자들을 설명하는 거고, 더러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결국에는 양분을 잘 받지 못하게 잘 심어지지 못한 그러한 씨앗들은 결국 말라버렸다는 건데, 여기서는 경계선이랑 이제 자기애적 환자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신경증인데, 신경증은 읽어보자면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신경증 환자들의 그러한 철저한 초자적 그러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러한 건강한,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러한 건강한 자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씨 뿌리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로서 질문을 해봤고, 목차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즉 분열 증자들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경계선 및 자기애, 그리고 마지막 증상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바로 이제 신경증으로서 비유를 해주고 계신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일단 이 논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코아세 이론 중에서 그러한 자기 대상의 개념이 종경총회 일체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또 여기서 많이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논문이 2004년도에 쓰인 논문인 만큼 그걸 다 설명하진 않고 딱 한 가지 개념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그 존경 대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존경 대상의 구조가 어떠하고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는 존경 대상이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존경 대상을 이제 삼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 설명했던 그러한 파리가 자꾸 죄송합니다. 리비도를 투여할 대상, 그리고 그 투여할 리비도를 가진 사람이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분열증자죠, 한마디로. 분열증자는 리비도를 잘 발달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그 리비도를 수용할 상태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그 정서 발달, 리비도 발달 이론에서의 그 클라인의 이 개념을 살짝 갖고 왔는데, 여기서 전능, 분노, 불안, 공포, 절망, 우울, 위로, 안도, 감사 이러한 상태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 개념을 갖고 왔냐면은, 여기서 설명하고 계신 부분이 교수님께서는 이 불안을 넘어서 공포 단계에서 고착되었을 때 바로 이러한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발발하게 된다는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에 그 설명드릴 그러한 자기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 분노와 불안의 정서성을 함유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그 과정에 머물러 있는 건데, 근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어쨌든 이 공포에서 고착되어서 결국에는 완전히 굳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서성을 경험할 수가 아예 없는 상태다. 그리고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어떠한 대상에 대한 그런 리비도적 차원을 이제 경험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철저하게 억압된 리비도의 결과다라고 설명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께서도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대상자들의 이제 곁에 있으면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그러한 리비도적 교환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대상과의 소통 자체가 아예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관념과 생각으로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이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 논문에서도 말을 하고 있다시피 어떠한 그런 사유의 확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리비도의 충분한 그 충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열증의 심리 구조 환자들은 그런 사유라고 할 만한 그런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마디로 그냥 관념만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러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는 한마디로 존경 대상이 그러한 대상의 말인 거거든요. 존경 대상이 아니라 대상의 말인데, 그 대상의 말을 내가 수용하고 그걸 인정하는 게 그 대상이 이제 존경 대상으로서의 승화가 되는 걸 텐데, 여기서는 그러한 대상들의 말이 전혀 이제 들어오지 않고 배척된 그런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자가 스승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비유를 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이러한 듣지 않는 말들이 결국에 외부의 다른 대상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러한 씨앗이 유실된 상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경계선 및 자기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노와 불안 단계에 위치한 상태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앞서 설명한 그 분열증 환자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리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그러한 리비도가 공격성의 차원에서 너무 이제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격성이 이제 통제되지 않는 그런 원시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게 바로 이러한 경계선 및 자기의 대상자들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경계선 및 자기의 구조의 사람들을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주 이제 극단적인 정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거든요.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어떤 대상을 상당히 좋아했다가도 갑자기 어떠한 그 핀트가 하나 나가버림으로써 그 대상을 완전히 절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그러한 극단적인 공격성과 그리고 성애적인 욕구들, 그런 것들을 이제 비춰낸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막 조적인 부분도 심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극단적으로 화를 낸다던가 혹은 음 그러한 대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리비도를 막 폭발적으로 뿜어내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거북한 그런 대상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에서의 설명은 이러한 대상들이 그러한 공격성을 뿜어내는 것은 이제 리비도적 발달이 잘 이뤄내지 않았고, 또 거기에 이제 묶여버리는 대상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죠. 폭발적으로 싸움을 하고 욕정도 통제가 되지 않아서 순간적인 사랑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한마디로 대상을 쉽게 좋아했다가 절하했다가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런 대상을 경험한다는 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도 이제 어쨌든 이 돌밭에 놓인 그러한 씨앗의 위치에 놓인 이러한 사람들 역시도 그런 존경 대상을 어쨌든 취하고는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앞서 이제 분열적 구조에 이제 있던 사람들은 존경 대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여기서는 존경 대상을 취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이제 이상화 대상인 거죠. 이상화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이제 방어 기제로서 그 대상을 존경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존경 대상을 존경한다는 거는 그 대상을 좋아하고 좋아함으로써 그 대상과 비슷한 모습으로 혹은 같은 위치에 놓여서 닮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모델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닮고 싶다기보다는 그 대상으로 하여금 나의 이러한 그 부정적 정서성, 그러니까 이제 분노, 미움, 공포, 불안 등을 가리기 위한 대상으로서 그 대상을 세우는 거죠. 한마디로 가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방어기제인 반동 형성을 통해서 이러한 불안과 공포를 가리기 위한 이상화 대상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앞선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쉽게 좋아하면서 쉽게 절하하고 그러면서 계속 대상이 바뀌게 되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제 신경증 환자들, 즉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인데 여기서는 앞선 첫 번째가 씨앗이 아예 심어지지도 못해서 새가 먹는 경우에 처했었고, 두 번째가 씨앗은 심어졌으나 잘 심어지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메말라 버리는 그러한 대상들이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씨앗은 잘 심어졌어요. 씨앗은 괜찮은 땅에 심어졌는데 하필 그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하는 그 하늘 위에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러한 비유를 한 이유가 신경증 환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도덕적이고 원리 원칙적으로 법칙을 잘 지키는 그러한 대상들로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경증의 세 가지 구조죠. 편집증, 강박증, 그리고 히스테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바로 그러한 그 강박적인 태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딱딱한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연상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그 원리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선 대상들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자기에게 있어서인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라고 설명을 하는 걸 본다면은 삶에 있어서의 리비도를 투자하는 게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리비도를 투자함으로써 그 일을 성장시켜 나가야 하잖아요. 선생님들께서도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위치에 놓인 사람들은 증상의 리비도를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리비도를 소진하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내가 완벽한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텐데, 사실은 뭐 어려운 거죠. 계속해서 그러한 맴도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걸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리비도가 증상을 통해서만 표출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적인 행복과 쾌락의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즉, 그러한 존경 대상을 통한 그러한 총회나 일체의 경험까지는 이뤄내지 못하는 대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도덕과 윤리의식에 의해서. 그래서 건강한 리비도는 관계적인 쾌락과 행복의 활성화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대상들 역시도 그러한 존경 대상에 대한 충분한 그러한 리비도적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관계적인 그 쾌락과 행복은 그러한 존경 대상과의 리비도적 교류가 충분히 활성화돼야 된다는 설명이잖아요. 때문에 대상들이 결국에는 핵심적인 그러한 원인은 초자아가 이러한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에 놓여 있는 대상들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신경증자들의 이러한 핵심 기제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경직된 도덕과 윤리의식, 그리고 무조건적인 억압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제 코앗에 따르면은 건강한 사람은 존경하는 부모 원상을 가지고 있고, 그 원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제 관계적으로 지향적으로 잘 꾸려 나간다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존경하는 부모의 희생적인 삶을 목격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앗이 여기서 설명하는 그러한 아버지와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아버지의 차이점이 바로 이 희생적인 부분에서의 차이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코앗은 이러한 희생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좀 더 사회를 번창시키고 그 공동체를 이제
성장시키는 그러한 아버지를 설명한다면은 프로이트는 앞서 말한 이러한 신경증적 아버지겠죠. 윤리, 도덕, 억압으로서만 이렇게 기재된 그러한 상태의 대상을 이제 키우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헌신하는 그런 대상을 경험함으로써만이 가치관을 잘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어내야 하는 게 바로 이 변연적 내면화라고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겪지 못한 게 신경증자들의 그러한 병리적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시덤불이 처진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앞서 처음 설명했던 그 신체 감각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우리가 그 대상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에 들어서서는 이제 현대인들은 신체 감각을 많이 유실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이 논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그 어떠한 개념이라던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그 원리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그래도 내세워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대상들의 말을 통해서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 그냥 수학 공식 같은 느낌으로서 많이 접근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존경 대상을 우리가 이제 참여하면서 그러한 신체 감각을 많이 열어내야 된다는 설명을 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서도 그러한 건강한 신체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